42살에 결혼해서 44살에 출산을 했습니다. 오늘 저 우리 애기 생일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다 노선이에요. 그렇네요. 40대. 노선 모임을 하나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40대 모이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선생님은 아이 낳으셨을 때 주변에 이렇게 약간 비슷한 또래 네. 그 산모가 있었어요? 없어요. 아니 나 아기 낳고 신생아실에서 아기 젖 먹이잖아요. 젖 먹이는데 옆에 어떤 산모가 되게 젊은 산모인데 다리를 쭉 뻗고 너무나 여유롭게 우유를 먹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막 긴장하면서 이렇게 젖을 먹이고 있는데 아주 너무나 여유롭게 둘째 아이래요. 근데 전공이 부인이더라고요. 주변에 내 친구들은 이미 그때 다 뭐 고등학생 수능 보고 막 이럴 때니까 없죠 애가. 그러니까 조리원 동기 모임이 있긴 한데 제가 왕언니예요. 나도 왕언니야. 저 조리원 동기 친구들이랑 이제 톡을 할 때 되게 연령대 다예요. 저 40대, 30대 후반, 30대 중반, 30대 초반 이렇게 다 포진해 20대 있어요. 넘죠. 네. 20대 넘었어요. 20대 넘는데 그래도 이제 제일 어린 친구랑 한 10살 넘게 차이가 나니까 카톡 할 때도 약간 이렇게 말하면 너무 나이 들어 보이나? 이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좀 나는 돼가지고. 못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듣는 티를 안 내. 몰라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냥 가만히 있지. 젊은 애들 막 줄임말 이런 거 다 모르겠어. 막 띠동갑도 있어요. 그 엄마들 모임 보면 띠동갑이 있어. 그 모임에 다 참여할 수가 없어. 체력이 너무 딸려. 그런데 항상 모임을 막 술도 마시고 뭐 모임을 주도하는데 나는 그거에 한 반 정도? 어린이집 엄마들하고 모임을 한다고요? 내일 모여요. 근데 나는 나이 차이가 워낙 이제 항상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거의 엄마들한테 존댓말하는. 선생님이? 네. 반말을 하기가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그냥 저도 그냥 존댓말? 오히려 이렇게 자주 보고 좀 친한 사람이면 반말을 좀 섞었다는 게 맞아, 괜찮은데 그분들한테는 깍듯하게 누구누구 씨 저희는 그 모임은 이제 이름을 몰라 서로 그냥 본명 엄마 애기 이름 안 애기 부르고. 엄마 진짜? 안 부르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냥 다들 누구 엄마랑 안 하고 누구누구 씨 이렇게 이름 2개 외워야 되잖아. 애 이름도 외우고 엄마 이름. 3개 외워야 돼요. 둘째 낳은 친구들 때문에. 그거 힘들다. 애 이름 1개만 외우면 되는데. 그래. 그래서 저 누구 엄마 이렇게. 저장할 때 조리원에서 만났으니까 그 태명부터 해서 누구 엄마까지 이만 모임 빡세다. 그거 힘들다. 난 누구 잊어먹을까 엄마하고 봐. 내가 누구 엄마로 바꿔놓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해놨을 거야. 뭐 가로로 혹시 까먹으면 안 되니까 맞아. 그런 식으로만 해놔요. 그래. 제 동생이 먼저 한 10년 전쯤에 먼저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때 언니 빨리 결혼해서 애 낳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남편이랑 사귀고 있었으니까. 그때는 흘려들었는데 내가 애를 낳고 보니까 또래 이렇게 있어. 그냥 걔네들 모아가지고서 놀게 하고 맞아요. 그 공동육아가 진짜 힘이 덜 드는 되게 좋은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또래여도 만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맞아. 형제면은 조금 더 낫지. 이제 애가 크다 보면 되게 친척도 중요해요, 애한테. 그쵸. 사촌. 맞아. 사촌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뭐 사촌은 뭐 명절에만 만나도 되긴 한데 그래도 또래 사촌이 있으면 제일 좋죠. 또래가 있으면. 근데 친구들도 차이 나죠. 그쵸. 애들하고. 그쵸. 제 친구들도 다 애들이 초등학생이고 막 저는 중학생이고. 그때가 이미 친구들이 중고등학생이었거든요. 지금은 내가 어제그제도 내 친구의 결혼식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결혼식 둘째 애가 어머나. 결혼한 거예요. 그것도 둘째 애가. 어머나. 그래서 야 너는 둘 다 결혼시켰는데 나는 이제 중학교 입학이다. 제 동생이 일찍 결혼해서 지금 조카랑 딸이랑 거의 10살 가까이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는 못 놀겠네. 같이는 못 놀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쯤 됐으니까 여자애거든요. 조카도. 근데 얘는 언니가 너무 좋아해요. 언니. 외할머니랑 전화할 때도 언니를 바꿔달라 그러고 막 이러는데 걔는 그래 준아 이러지만 할 말이 없는 거야. 주고받을 게 없으니까. 그럼 똑같으면 준아 언니한테 뭐해? 하고 물어봐. 언니 뭐해? 그럼 언니 뭐 물어보면 하고 있어? 대답해주고. 우리도 중학생 조카 둘, 그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 조카 하나, 그리고 우리 애기인데 잘 놀아줘.
외국에 있어서 1년에 아. 한두 번밖에 못 가요. 야, 그 정도면 되게 어. 좋다. 우리는 30대 후반이에요. 생각도 그래서 30대 후반인데 생각도 결혼하면서부터 얘네가 나이가 많더니 지금 걔네 둘 다 애를 낳았어요. 또. 그러면 관계가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촌이 애를 낳은 거죠. 그래갖고 얘 둘째 삼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어머나. 얘는 졸지에 삼촌이 돼가지고 걔네 그 아기들이 둘이 있거든요. 얘 삼촌이 돼서 지금 3명이 조카가 또 있는 거예요. 어머나. 우리의 밑으로 자기 조카가. 이것도 약간 노산에. 그러니까 이제 그치 노산이 되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내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애들 얘기할 때는 나는 미혼이어서 야 애들 얘기 그만해 오늘 그만해 막 화냈고 이제 내가 애를 낳아서 애 얘기 좀 하려면 애들이 하나같이 하면 그냥 가만둬 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둬.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할 데가 없어. 어. 할 데가 없어. 내 친구들은 다 아무 문제 없어. 그냥 둬. 그때 되면 보이는 것들. 음. 이제는 지금 안 보여. 저는 주제가 달라지잖아요. 얘기하는 주제가. 그래서 약간 더 끈끈한 건 있어. 부부 관계는 조금 덜. 남녀의 그거 그거는 조금 덜 덜해진 것 같다. 덜해진 것 같아. 의리와 의리로 뭉치는 사이가 약간 됐군요. 왜냐면 이게 한 팀으로 이 애를 아프거든 뭐 어디 뭐 유치원을 보내든 뭐 이게 뭐를 해내야 되잖아요. 아이는 항상 뭐가 미션을 해내야 되면 둘이서 막 팀워크를 발휘해서 그런 거가 오히려 더 많아졌고 애 낳고 뭐 애 육아 때문에 싸우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잘 안 싸워요. 일방적으로 제가 말을 하죠. 결정하고. 결정하고 통보하고. 예. 그리고 우리는 왜냐면 아기를 되게 손꼽아서 기다렸기 때문에 그 안에 막 생각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런가 육아 문제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애 앞에서도 달라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혼낸다. 그럼 저는 그냥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말 안 하고 이렇게 있고 진짜 그게 돼요? 나중에 따로 가서 얘기해요. 그때 그 애한테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하다가 요새 이제 저희의 이슈는 아기가 미디어 보는 거, 뽀로로 막 이렇게 보는 거. 근데 이게 자꾸 원칙을 세워놓긴 하는데 자꾸 흔들리니까 서로가 내가 할 때 내가 흔드는 거 괜찮은데 얘가 흔드는 건 안 되고 서로 이제 약간 그런 게 생기는 거죠. 남편이 이걸 좀 허용해 줄까 이러면은 뭔 소리야 안 돼 이러면은 남편이 엄마가 안 된대. 근데 애들이 영악해서 다 알아. 그래서 애도 자기가 아빠 누구한테- 엄마가 안 된대? 둘이 막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약간 이게 아빠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좀 반성하게 되네.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는 애 때문에 싸운 적이 거의 없는데 애가 이제 점점점 커지면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또 새로운 영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애가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엄마가 시키든 아빠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 5학년, 6학년이 되면 점점점 머리가 커져서 아빠 말을 안 듣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빠와 관계를 이용해서 자기가 이득을 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 사소한 갈등이 생기죠. 뭐 학원 보내는 문제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안 싸울 수가 없죠. 근데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애가 되게 불안해요. 맞아. 그리고 너무 안 싸우니까 애가 큰일 난 줄 알더라고요. 처음에 한번 이제 크게 소리 낸 것도 아니고 좀 내가 소리를 질렀는데 남편이랑 얘기하다가 그 전에 소리 안 지르니까 애가 놀라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엄마 아빠 이혼하냐고. 그럼 뭔 소리야? 그랬더니 애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싸울래도 싸울 수가 없어. 애가 난리 쳐가지고. 애가 몇 학년 때였어요? 6학년에. 평소에 좀 투닥투닥 해야 되나? 너무 안 그러네. 근데 얘가 너무 안 싸워서 이러나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줬죠. 엄마 아빠 싸울 때는 너는 방에 가서 조용히 있어라. 너는 말하는 게 아니다. 너 일단 들어가. 너는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어라. 나서지 마라. 너가 나서면 상황이 더 힘들어진다.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직 싸울 단계는 아니야. 그런가 애가 보다. 어리다 보니까 4살, 5살이니까 진짜 하라는 대로 다 하니까. 그러니까 애가 저항을 시작하면 그 저항을 하는 거에 대한 부부의 이 각자 살아온 방식대로 대처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갈등이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의 갈등은 뭐냐면 저희 아이가 잘 안 흘리는 편인데 흘리잖아요. 그럼 저는
흘려도 되지. 괜찮아. 근데 남편은 흘리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약간 이래요. 그럼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아니 그러니까 애가 조심성이 많은 애라서 나는 차라리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흘려도 그냥 닦으면 되지. 예를 들어 물을 흘렸어. 그러면 실수했구나.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남편은 흘렸어. 약간 이래요. 자상하지만 그러면 나는 저렇게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그런 거는 왜냐면 흘리면 닦으면 되잖아. 실수잖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데 남편은 좀 그렇게 하면 나는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 하는데 그 앞에서는 애 앞에서는 말을 못하니까 와가지고 그렇게 안 하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엄마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젊은 엄마면 앞에서 바로 얘기하겠지. 근데 이제 엄마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내 생각에는 애 앞에서 안 싸우는 것 같아. 막 거기다가 엄마가 직장을 다니면 맘대로 또 약간 죄책감이 조금 그러니까 뭔가 약간 약간, 이렇게 나는 부족한 듯한 게 있어서 맞아. 큰 소리 빡빡 못 쳐요. 직장 다니면. 맞아 그런 게 있어. 애한테도 좀 미안한 게 있고 저 애기는 최근에 아침에 엄마 회사 가지 말을 이제 종종해요. 시작이에요. 예. 한동안 한 일주일은 엄청 울면서 가지 말라고 대성통곡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싫어도 좀 보내줬다가 전화를 해요. 근데 애가 다리를 잡고 늘어지면 진짜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빨리 나와버리긴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미안하니까 집에 가면 이제 애 야단은 못 치죠. 그걸 잘 못하겠고 그 시간 동안 얘가 자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얘랑 시간을 보내줘야 한다는 이것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집에 들어오면 핸드폰이나 이런 걸 다 한쪽에다 이렇게 몰아놓고 안 보는 애 앞에서는 핸드폰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제 내가 가끔 일 때문에도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 남편이 이제 그걸 되게 싫어해요. 되게 잘 잡아놨네. 그리고 남편은 약간 또 그런 규칙을 잘 만들고 지키는 편? 근데 나는 약간 그런 거를 조금 헐렁하게 지키는 편?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약간 이렇게 수용만 해주는 스타일이 되고 남편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예전에는 왜 분유물을 이렇게 못 맞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했다면 요새는 그런 것 때문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직장 다닌 엄마들은 애한테 미안한 마음이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참 그게 참 많이 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애를 떼고 일하러 간다. 이 마음이 특히 아플 때. 제일 좋은 건 사실 직장 안에 어린이집이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런 게 어린이집에 있다고 뭐 수시로 가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 어떻게 보면 직장 안에 어린이집이 더 이중고가 될 수도 있어요. 가평에서 데리고 와야 되잖아. 데리고 와서 있다가 데리고 퇴근하려면 이중고지. 그러니까. 근데 육아보다 일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나는 덜 힘들어요. 덜 힘들어요. 집에 있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어린이집처럼 뭔가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데를 데려가 줘야 될 것 같고 책을 읽혀야 될 것 같고 뭐 체육 활동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걸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 그러니까 애를 마냥 놀아라 이렇게 하면 편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아니 그 뭐 상호작용을 하되 어디 데려가는 건 굳이 뭐 돈 들여서 데리고 다닐 필요 없어요. 애는 몰라요. 몇 살까지 몰라요? 우리 애 지금도 만약 우리 애 뭐 유럽에 놀러 가도 애 모를 것 같아요. 우리 애 유럽에 가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박물관과 미술관 안 가면 가줄게. 아니 뭐 유럽에 박물관과 미술관 안 가면 어디 가겠을까? 그렇지만 애들은 그러니까 어딜 뭐 좋은 데를 데리고 간다고 해서 잘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상호작용 잘하고 노는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하다 힘드니까 키즈 카페 가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애가 둘인 집은 다 둘이 놀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엄마가 덜 힘들 거면 둘째를 낳아 이러더라고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둘째가 더 있어야 돼. 지금 또 애랑 놀아줘야 돼요. 우리 애가 가끔 심심하면 엄마 놀아줘. 징그러워 죽겠어. 6학년인데 놀아달라고 막 징그러워 정말. 나는 어린이집 안 보내고 5세까지 데리고 있는 엄마를 보면 정말 그런 집들이 있죠. 있어요. 그래서 뭐해? 그러면 뭐 어디 가서 잎사귀를 떼어다가 뭐를 하고 하는데 난 그게 그냥 대단하다가 아니라 경이로워. 어떻게 저렇게 난 하지? 못해요. 4세까지 하고 5세 때 유치원을 보내더라고요. 그게 이제 원래 정상이죠. 그렇죠. 그때까지 나도 유치원은 6살 때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컸어요. 나는 유치원도 심지어 안 갔어. 계속 엄마 옆에 붙어 있었어. 우리 엄마는 나- 그때 당시에는 애 셋이었는데 애 셋을 어떻게 키웠나 셋이 몰라. 놀았겠지 같이. 아 그랬나? 그러고 기억엔 우리가 없지만. 학교 가서는 또 엄마들이 도시락도 쌌잖아. 옛날에. 맞다 맞아요. 노산이어 좀 힘이 딸렸었나? 저는 시험관을 했기 때문에 그 임신 중에 힘들었어요? 저는 임신이 너무 힘들었어요. 임신 중에가? 왜냐면 작은 근종이 있어서 음. 수축도 한 2번 와서 입원을 했고 아. 예민한 편이라 소리에 되게 민감해서 응. 앞집이 공사한다고 그래서 수축이 온 거야. 아 진짜. 그게 드르륵 드르륵 아, 소리가.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입원을 했고 두 번째는 내가 그걸 아니까 이제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막달 9달 때부터 이 명치 끝이 누가 칼로 막 쑤시는 것처럼 아파가지고 나는 출산이 너무너무 힘들었어. 진짜. 난 임신 기간에 그런 이벤트는 없었는데 그 외적인 이벤트가 있었죠. 막 환도 선다 그러죠. 왜 여기 움직일 때 아, 아픈 거요? 근육 못 움직였어 나는. 나 그건 없었던 거. 평소에 좀 안 움직였었나? 네. 그러니까 앉아서 생활을 많이 했었나? 네네. 아. 그래가지고 그때 남편이랑 같이 꽃구경 간다고 차 타고 가다가 점점점 아파가지고 울면서 의자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어. 다시 돌아와서 응급실을 갔는데 그때 코로나였지? 임산부지? 그러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아.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타이레놀 먹고 막 엉엉 울면서 타이레놀이 버티고. 뭐예요? 타이레놀을 먹어도 된다 먹어도 그래서. 돼요. 야, 나는 임신 중에는 한 번도 안 아프고 이제 마음은 걱정이 된 게 워낙 40대 산모들이 유산이 되는 걸 많이 봤으니까 임신 됐을 때 너무 기뻤는데 이게 보통 10주 전에 유산되거든요. 8주에서 10주 넘어가질 못해요. 그때까지 가기가 막 너무너무 조마했어요. 유산되면 어떡하지? 대부분 유산되던데. 근데 저 임신했다고 했을 때요. 의사 선생님들은 저 되게 초기에 알았거든요. 5주 막. 맞아, 그때 좀 일찍 하니까. 그랬는데 12주 되기 전까지는 남일처럼 그렇게 약간 그랬는데 그거 딱 넘어가고 나서는 되게 축하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알고 혹시 보니까 유산될 수도 있으니. 유산이 의사 많이 선생님들은 되니까 40대는. 아는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나 그게 너무너무 불안해서 정말요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근데 그거 딱 지나니까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저는 원래 다 잘 먹는 사람인데 임신했을 때가 오히려 살이 더 빠지고 입덧도 심했고 저는 시험관을 했으니까 되게 어렵게 하였잖아요. 그러니까 8주 때인가 설거지할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서 있었던 건데 피가 나오는 거예요. 2번이나 똑같이. 그래서 우리 엄마는 효자다 이랬는데 설거지 안 하게 하려고 효자다 했는데 저는 그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인공수정 2번 하고 시험관에서 가진 애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워만 있었어요. 그리고 과일밖에 못 먹었어요. 너무 비위가 약해가지고 다른 것도 못 먹고. 그래서 임신 출산이 약간 되게 그러니까 아기 가져서 행복하지만 평소에 제약이 너무 많았구나. 네. 임신 출산해서 네. 내가 누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혈압에 입원하고. 당뇨에 이런 게 노산에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약간 무의식 중에 먹을 거를 좀 조절해야 돼. 약간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가 생겼어요. 없었어요. 안 생겼잖아요. 난 임단이었어. 나는 그것도 없어. 왜냐면 먹는 게 없어서. 먹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랬었어요. 여기는 걱정을 많이 한 거. 맞아요. 좀 걱정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공수정에 시험관 아기에서 임신한 사람이 요즘 되게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그죠? 많은데 시험관 아기 했다고 부작용이 오진 않아요. 전혀 임신 과정이나 출산 과정이 남과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나는 걱정이 되죠. 맞아. 이 아이를 잃으면 안 돼. 맞아.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내 걱정인 거지. 맞아. 이런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내 걱정 안 하기. 내가 걱정 안 하기. 근데 물을 많이 먹으면 양수가 많이 생긴다고 그런 것도 그랬으면 맞아요? 좋겠는데 그것은 그건 뭐 아니에요. 엄마 소변만 많은 것 같아. 물을 많이 먹건 안 먹건 양수는 똑같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양수는 임신 초기에는 안 그런데 아기가 위가 이제 아기가 마시고 소변 누는 기능이 생기잖아요. 임신 3개월 지나서 3개월 무렵에 그게 생기면은 양수가 대부분 아기 소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수가 적당하다는 건 소변 잘 눈다. 그다음에 양수가 양이 많은 거는 소변을 많이 누는 게 아니고 얘가 먹어서 이렇게 이걸 없애야 되거든요. 잘 못 먹는다. 여기 어디 식도나 위에 어디가 좁아졌나 보다. 근데 그걸 태어나기 전에는 모르는데 보통 그렇게 추측을 하죠. 그러니까 양수량이 적으면 얘가 소변을 잘 못 누는데 어디 소변 나오는 길에 뭐가 문제가 있나? 아니면은 엄마랑 아기랑 이제 혈액순환이 뭔가가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면서
애가 특히 작으면서 이제 양수량이 적으면 이거 뭔가 태반 쪽으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뱃속에서 계속 키워야 되나 나와서 키워야 되나 고민해야 되는 거고. 내 친구들이 먹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아, 양수량이 적으니까 이제 엄마가 물 좀 많이 먹어서 양수량 키운다. 고생하신 거죠. 지식이 1도 없었는데. 자다가 화장실 가시느라 고생하신. 그럼 양수가 어. 적은 산모들 있을 거잖아요. 네. 그때는 뭘 먹어야 돼요? 뭘 먹는 게 아니고 병원에 자주 가야죠. 자주 가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양수량이 적다는 건 애가 살아가는 환경이 일단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 아기가 계속 뱃속에서 클 수 있는지 나와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진통과 무관하게 아기의 건강 상태를 의심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요 진짜로. 근데 저는 진통이 허리로 와가지고 허리가 원래 안 좋은데 그러니까 긴급하게 수술을 했어요. 허리로 진통이 와서 제가 의식을 잃어가지고 애가 심장박동이 뚝 떨어져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진통을 하다가 수술한 거예요? 자연분만 하자고 1시간 진통을 했어. 아. 할 한 것- 시간, 아, 1시간. 아우, 전 죽다 살아났어, 선생님. 진짜. 한 시간. 너무,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진통 그냥 처음부터 제한 거예요. 하긴 우리 둘은 진통이 뭔지 모르니까 겪질 안 않아서. 해보셨어요? 한 시간도? 아, 그걸 왜 겪어? 아, 그치. 여기 이제 좀 최악이 나 1시간 해봤어. 나 누워서 막 해봤어. 1시간 정도의 진통은 전체 진통 시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진통 상황이에요? 시작을 뭘로 기준으로 잡느냐가 틀린데요. 산모들은 분만실에 문 열고 들어와서 옷 갈아입은 순간이 진통의 시작이고요. 분만실 입실이. 근데 이제 산부인과 의사는 자궁문이 3cm 열린 걸 진통의 시작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좀 아프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막 어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하는 게 보통 3cm부터니까 그 전을 의사들은 진통으로 잘 안 잡죠. 그럼 병원에 와서도 한참 뒤겠네요. 그러니까 그때 맞춰서 오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은 그 전에 오시죠. 겁나니까. 아, 저는 예정일 전주에 검진을 갔는데 이미 2cm가 열렸다고. 진짜? 그래서 심지어 그날 아침에 감도 먹고 초코우유도 먹고 점심에는 한우 고기를 먹으러 가서 예약을 다 잡아놨는데 너 지금 2cm 열렸어. 피도 많이 나와. 애가 위에 붕 떠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밑으로 안 내려오고. 빨리 자연분만해서 아기를 낳자라고 하셨는데 이제 진통하면서 내가 이렇게 의식을 잃으니까 그때 긴급수술을 바로. 저 상상이 돼요. 왜 의식을 잃을까? 그게 이제 촉진제를 맞고 좀 지나니까 아파왔겠죠? 네.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안 쉰 거죠. 다 내가 문제였어요. 지금. 아니 문제가 아니고 무서우니까 이제 원래 이게 애나 재는 게 아플수록 힘을 빼야 되거든요. 하면서 힘을 빼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분만실 사는 말이 가호흡이 안 힘 빼요, 나보다. 힘 빼요, 힘 빼요. 그런데 그래서 저 이거 산소 호흡기를 이렇겠지. 달았어요. 그래서 의식이 그러다가 보면 이제 손도 돌아가요. 애가 갑자기 150 정도 뛰던 애가 50으로 뚝 떨어졌다 그랬나? 뭐 애기 심장이 그래가지고 바로 긴급 수술해가지고 났어요. 근데 되게 그때도 놀랐네요. 허리 진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생을 마감 놓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진통이 너무 허리도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 제왕절개 할 때 여기다가 마취할 때요. 제가 조금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저를 잡았어요. 진짜. 근데 내가 그냥 놓은 거야. 고생 너무 많이 응, 했구나.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임신 출산이 그렇게 나는 막 아이는 기쁜 일이지만 막 또 반복하고 싶어 행복해 이런 생각은 잘 안 들어. 애를 힘들게 낳으신 분들은 다음 애기 가는 걸 되게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애는 너무 예뻐요. 그래서 둘째 마음도 있어요 사실. 너무 예쁜데. 근데 그게 그대로 다 기억이 나는 거죠. 몇 년이 지나도 그 일이 어제처럼. 근데 막 그 명치 끝이 아프던 기억. 제가 좀 예민한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 의식을 잃어가지고 허리가 막 그 너무 아팠던 그 기억까지는 아니면 그 무서움, 두려움 그건 아직 있어. 선생님은 임신 기간 되게 행복해. 네, 나는 뭐 일단은 나이 들어서 임신을 한 거고 너무너무 나는 임신 기간 동안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근데 그건 선생님이 유쾌하신 성격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워낙 내 나이 임신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다 장하다 하니까 아픈 것도 없으셨어요? 아픈 거는 없었어요. 근데 선생님 운동을 아. 워낙 하셔가지고 임신 전에는 운동을 많이 했었죠. 아. 임신 전에는. 하여튼 임신 중에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임신 중에도 저 수영했거든요. 그래 해도 돼요? 네, 임신 중에 수영 요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일주일에 한 3번 수영하고 임신 중에도 그래서 막 굉장히 임신이라는 것 자체가 참 자랑스럽더라고요. 나도 애 가졌어.
야, 나는 정말 40 넘어서부터 나 애도 못 낳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드디어 나도 애 생겼어. 그래,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나는 그 아기를 이제 그 전에 인공수정하고 시험관하기 2번 실패하고, 그래서 이제 시험관하기 3번째 해야지 하는데 그게 이제 시술을 해놓고 피 검사할 때까지 한 10일 걸리잖아요. 그 10일이 진짜 피가 마르더라고. 10일간. 맞아. 그리고 막 기대하고 실망하고 이게 너무 힘든 그거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전에 내가 시험관하기 시술하면서 환자들을 봤으면서도 내가 막상 환자가 되니까 그걸 견디기가 힘이 든 거야. 그래서 사실 나는 주사 맞고 이런 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그 10일을 기다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3번째는 바로 못 하겠더라고. 무서워서. 그 견딤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1-2달 좀 쉬어야겠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이제 전화해서 저 1-2달 쉬는 동안 뭐 할까요? 피임약이라도 먹어볼까요? 뭐 그렇게 하다가 남편이랑 저녁에 이제 맥주를 한 잔 먹으러 갔거든요. 그래서 맥주를 한 잔 먹고, 원래 난 맥주 되게 좋아하는데 그날 맥주 먹고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을 너무 많이 갔어요. 이상하다. 내가 왜 맥주를 먹고 닭이랑 내가 좋아하는 치킨이랑 맥주 먹는데 배가 아프지? 그래서 그 다음날 이거 혹시 모르는데 이렇게 뭔가 장에 변화가 생겼으니 혈액 검사를 해봐야지 하고 혈액 검사를 딱 했더니 30 얼마가 나오는 거야. 그게 10 이상이면 임신이거든요. 그래서 임신인 거 알았죠. 그러면 시험관 2번째 가시신 거예요? 하고 시험관은 실패하고 실패하고 자연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에 다 그 배란 유도제를 계속 맞았잖아요. 그 영향일 것 같아요. 그 약발의 기운으로. 그게 원래 이게 배란이 되려면 난자가 3개월 전부터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난자의 질이 내 추측이 개선되지 않았을까. 원래 난자의 질보다 계속 주사를 맞아서 몇 달을 맞았으니까 그 영향일 것 같아요. 그런가? 저 결혼하기 전에 결혼식 때문에 살을 이렇게 점점 빼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맨날 집에서 운동을 하긴 했거든요. 자전거도 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살 빼면 한 3kg 빠지면 임신 잘 돼요. 내가 4kg 뺐죠. 그리고 그때는 착상을 하려면 밀가루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밀가루를 또 3주 끊었어요. 착상하고 밀가루가 한 개 돼요? 그냥 그래서 배가 차가워진다. 그때는 임신만 되면 그것도 처음 들어요. 그러면 뭐 외국에 아니 밀가루 같은 걸 먹으면 배가 차갑대요. 그래가지고 뭐 밀가루 먹고 포도즙을 아니 나 그때는 약간 그런 게 속설처럼, 왜냐면 맘카페 이런 데 가면 엄마들이 그치. 뭐를 맞아, 조심해라, 밀가루를 조심하고 맞아. 뭐 포도즙을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키위 먹지 마라. 그래가지고 파인애플 그 요즘 먹지 또 마라. 나와요 그런 게? 아니겠지 설마. 그 당시에 있었어요. 요즘 또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포도즙을 되게 열심히 먹고 포도즙. 네, 포도즙을 먹으면 착상이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포도즙이요? 네. 아, 네. 안토시아닌? 안토시아닌이 그래가지고 착상에 도움된대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밀가루를 한 3주 끊고 그 다음에 살을 한 4kg 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됐으니까 저는 믿었어요. 계속 지금까지. 근데 그거보다는 체중이 빠지면 환자들이 전반적으로 임신이 좀 잘 되더라고요. 체중이 한 3kg 빠지면. 근데 날씬한 사람이 빼면 안 되지. 근데 보통은 체중을 조금 빼면 임신이 다이어트 하다 임신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난 지금도 다이어트 중이긴 한데. 그러면 시도 한번 딱 맞네. 꿈도 꿨겠다. 한번 시도를. 근데 둘째가 만약에 생기면 마음이 어떨 것 같은데? 그래서 저 둘째 생기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첫째 때보다 근데 더 불안할 것 같아. 그러니까 혹시 유산이 될까봐 이런 걱정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게. 근데 둘째 생기면 첫째 때와는 다르게 그 기쁨이라든지 그런 걸 좀 온전히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아니 저는 아기가 되게 순해요. 말도 잘 듣고 순하고 솔직히 거적 귀엽다라는 말을 들어도 될 정도로 아이가 순한데 근데 둘째가 생각나는 거예요. 둘째 갖고 싶다. 근데 남편은 제가 아팠잖아요 많이. 그래서 안 된다. 근데 나는 못 믿는 건 아니고. 누구를? 우리 남편. 우리 남편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임신 중에 제가 몇 번 이제 이벤트들이 있었으니까 아팠던.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내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네가 10달 동안 잘 버틸 수 있을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진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돈 얘기도 했다며. 그러니까 나는 못 믿겠는 거야. 그런 얘기하면 엄청 섭섭하지 않아? 그래. 그쵸. 말이라도 뭐 돈 어떻게 할 수는 얘기는 없는데. 말이라도 돈 얘기는 안 하고 그 아픈 것만 걱정해. 우리 남편처럼. 근데 나는 어쨌든 나 아픈 걸 걱정해도 그걸 못 믿겠고. 아니 난 알아. 우리 남편도 되게 알뜰한 사람이라 돈부터 걱정하는 것 같은데
말은 네가 많이 아팠으니까 약간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얘기할 때 항상 현실적으로 이거랑 네가 임신하면 아팠으면 아픈 척 이렇게. 해야 돼. 나는 남편이 내 몸을 갖고 걱정한 걸 이때까지 본 적이 없어. 내 몸을 벌써 걱정을. 그때만. 아니 얘는 뭐 임신했을 때는 애 낳고 나서나 내 몸을 걱정하는 걸 본 적이 없어. 거의 마지막 주까지 일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4일 남겨놓고 근데 그때는 정말 간도하겠는 게 내가 그러니까 막판에 애 낳을 때 되니까 되게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양수검사도 안 했거든요. 이 나이에 임신해서 애가 뭐 안 좋으면 어떡하겠냐. 무조건 낳을 건데 양수검사도 안 하겠다. 안 했는데 막상 분만일이 다가오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애가 어디 아프면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애 낳고 출혈이 많이 돼서 중환자실 가면 어떡하지? 자궁적출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아는 게 많으셔서 더 불안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환자실 갔다가 어떤 사람들 막 한 달 만에 태어나니까 아이가 한 달 있다 나오면은 그러니까 11월에 애 낳고 그러면 12월 초에 나오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나 들어가기 전에 남편 패딩 사놓고 들어갔잖아. 이거 12월에 나올 수도 있겠다. 아니 11월에 애 낳는데 진짜 근데 내가 만약에 사망하면 어떡하지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이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아는 맞아.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걱정을 그러니까 막 나오기 직전 되니까 며칠 전에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걱정은 안 되세요? 만약 둘째를 가지는데 요새는 이제 노산이기도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질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좀 남편은 걱정된다고는 하더라고요. 둘째 그런 거. 뭐 그렇지만 우리가 한자들한테 그 얘기하는데 차 살 때 자동차 사고 걱정하고 차 사냐고. 물론 걱정이 되죠. 그건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물론 이제 예측은 할 수 있죠. 뭐 가족력에 당뇨 고혈압이 있다든가 내가 지금 그 병이 지금 이미 있다든가 이러면 예측은 하겠지만 굳이 그러지 않는다면 또 예측을 하면 또 준비하면 되고 그거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일 걱정하는 건 자폐 스펙트럼이에요. 나도 지금 그 얘기야. 그거는 어차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임신했을 때 모르잖아요. 네. 나와 봐야 하는 거잖아요. 자폐 스펙트럼이면 또 어떻게 해요? 어때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나라가 점점 복지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과 다른 거를 그냥 차이로 그냥 인정하고 키우는 나라가 돼야지 점점 우리나라가. 근데 둘째 시도 좀 해볼래? 사랑은 해요. 항상 남편을 많이 사랑하는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이 있으면 사실 옛날에는 외벌이로도 애를 낳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맞벌이인데도 왜 이렇게 둘 낳는 게 어려울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둘째 그런 것 낳는 게. 같아요. 시험관을 해서 약간 어렵게 가졌으니까 만약에 너 둘째를 가지면 시험관 또 할래? 그러면 저는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어렵지 않았고. 근데 이제 그 갖고 나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출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회사를 제가 멀리 다니고 있잖아요. 회사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첫째는 그냥 무조건 갖고 싶었으면 둘째는 여러 가지 막 고민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따지면 안 돼. 그러면 결혼도 못 하듯이 애도 못 가는 거 일단 저지르고 봐야 돼. 그러니까 저는 딸이 너무 갖고 싶어서 아들이 있으니까 딸이 너무 갖고 싶어서 딸을 하나 나면 참 좋겠다 했지만 딸이라는 보장이 없고 그렇죠. 보장이 그거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래서 진짜 그거 복불복. 근데 올해까지 못 가진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네. 우리의 마지노선이 약간 그런. 올해까지 올해가 몇 살이에요? 43시. 아니에요. 우리 만으로? 아니야. 나라에서 그냥 얘기하는 만셋이야. 그냥 만세. 아니요. 나라에서 얘기하는 건 만 45세. 생식력 기준은. 근데 노사는 만 35세로 하잖아요. 그거는 의학적인 건데 그 옛날 얘기죠. 그게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인데 40년 전부터 만 35세였고 4년 남은 거네요? 지금 우리나라가 초산 연령이 만 33.6세인가 7세, 33세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35세로 따지면 애 하나 결혼해서 애 갖게 되면 둘 못 낳지.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 정책을 다 할 때 보면 만 45세를 그 생식 능력이 있는 나이로 보거든요. 아직 몇 년 남았잖아요. 아직 남았네? 내가 시험관하게 할 때 두 번째 하고 너무 이제 실망해서
내가 다니는 차병원에 산과하는 후배랑 통화를 했어요. 뭐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실 너희 병원에서 시험관하기 2번 했는데 실패했어. 속상해. 그랬더니 그래서 안 할까 해. 그랬더니 걔가 대뜸 언니 무슨 소리야. 50까지 해야지. 그래서 무슨 소리야. 나한테 그런 산모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 아니 그래서 근데 이 말 들었을 때 되게 힘이 됐을 산부인과 것 의사들은 같아요. 근데 다 그래요. 폐경될 때까지 하라고. 근데 이제 국가 정책은 만 45세예요. 지원금 나오는 건. 아니 그리고 선생님들이 되게 막 저는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 정말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맞아요. 또 하면 되지 약간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오히려 그게 힘이 됐어. 맞아. 아, 나 건강한 거네? 또 할 수 있구나. 나 심각한 거 아니네? 약간 이런 생각하게 됐어. 이렇게 직장 다니고 엄마가 다 건강한데 둘째를 가질 수 있어야지. 둘째를 갖는 걸 고민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둘째를 갖고 싶은 그 마음이 좀 큰 상황인 거 같아요. 애가 너무 너무 예뻐서. 그러니까 나는 애 낳자마자 둘째를 갖고 싶었던 마음이 되게 컸는데 그 중간에 좀 사그라들었어요. 남편도 협조를 안 하기도 하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육아보다는 남편 일이.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진짜. 남편들 집집마다 남편들 그러시면 안 돼 정말. 그러니까. 근데 저희 최근에 이제 집을 올해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을 보러 갔는데 딸 둘을 키우는 집인 거예요. 근데 딸 둘이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고. 뭐 연년생이거나 2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걔네 그 놀이방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 둘이 이렇게 노는데 저 집 보러 갔으니까 애기도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도 그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같이 놀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왔는데 한참 뒤에 남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딸 둘이 노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긴 하더라. 아이, 그래. 이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 사실 보면 지금 맞벌이에서 남편이 혼자 경제적인 걸 맡고 있지도 않거든요. 사실 그죠? 그럼에도 그것도 괜한 걱정이야. 괜한 압박감을 받고 있는 거야. 현실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은 부인이 같이 보이고 있는데 근데 그런 압박감이 있으니까 이제 둘째가 걱정이 되는 거지. 근데 막상 나오면 되게 이뻐할 것 같아. 그쵸. 지금도 너무 예뻐요. 맞아. 저는 약간 8년을 신혼을 즐기다가 아기를 가진 굉장히 거니까. 그건 네네. 아니에요. 그래서 사이가 좀 많이 좋은 편이에요. 좋은 편인데 그랬는데 이제 아기가 생기니까 약간 그 사랑이 골로 가는 거야. 아들인데도 싫었어요? 많이 싫어요. 싫어? 싫어요. 어. 그래서 나한테 안 와서? 좀 분산되니까. 그러니까 애가 너무 예쁜데 어. 아직도 사랑하나 봐요 남편. 근데 딸을 낳으면 얼마나 더 갈까? 약간 이런 생각은 해요. 진짜. 갖고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우리 남편이 비슷해요. 저는 딸한테 많은 사랑이 가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자기 서운하대. 그래? 왜냐면 주말에 전혀 이해를 못. 그러니까 주말에 좋을 것 같은데? 나 신경 안 써서. 근데 주말에 예를 들어서 저나 남편 어른이니까 대충 떼어도 된다는 생각이 있고 이제 아기는 뭐라도 챙겨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너는 얘만 챙기고 왜 난 안 챙기냐? 우리는 밥을 안 먹어? 막 약간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랑스러운 그런 눈빛과 말투를 자기한테는 좀 해달라. 남편이? 네. 쟤는 해주는데 나는 왜 안 해주냐? 딱 그 얘기, 내 거 어딨냐? 왜 아들이란 말을 하는가? 남편을 왜 내 자식이라고 하는가? 왜 챙겨줄 게 많아서? 큰아들 키운다 이러잖아. 손이 많이 가긴 하죠 남편은. 그치. 저희는 혼자 둘이서만 있던 시간이 되게 길다 보니까 애가 너무 예쁜데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둘이서 지냈던 세월이 좀 많다 보니까 둘이서만 있었던 게 있으니까 저기서 이렇게 놀고 있는 애기를 보면 이게 현실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근데 것 나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응. 지금도 가끔 얘가 내 딸인가? 남편인가? 얘 우리 가족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맞아. 약간 현실처럼 안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선생님 그런 적 없으세요? 나는 그러고 싶어요. 내 아들이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니고 나는 혼자 있다 이러고 싶어요. 아니 좀 더 지나면 애가 이쁘기만 한 게 아니라 애 때문에 자꾸 힘든 일 생기고 그러면 이제 어느 날 나 혼자 있고 싶고 둘이 집 나가는 날 너무 행복하고 그런 날이 와요. 진짜요?